안녕하세요, 감노이자입니다. 오늘 영상에 보자마자 파워뱅크 있고 이렇게 인버터가 있죠. 인버터가 있고 중국산 인버터입니다. 이렇게 히팅기가 있습니다. 시청자분들 중에 인버터 리뷰 부탁하신 분이 의외적으로 댓글로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던 게 인버터 한번 리뷰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인버터가 좋은지 계속 한번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인버터 테스트 하기 전에 먼저 가장 기초적인 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오늘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뭐냐면 우리가 파워뱅크에서 인버터를 쓰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갑자기 전압이 확 떨어진다, 안 그러면 얼마 안 썼는데 알람이 뜬다, 그러니까 저전압대가 사용 못한다고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죠.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최소 인버터 쓰려면 150A 이상 되는 파워뱅크 사용하시고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추천해 드려요. 그리고 순수 정연파를 사시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근데 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지 오늘 그 이유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자 이 영상을 먼저 제작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차곡차곡 인버터도 한번 테스트 해볼 겁니다. 대기 전력하고 실제 파워뱅크에서 인버터 갔을 때 소비 전력하고 여기서 이제 220에서 소모하는 대기 전력도 가능하면 테스트 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거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 전에 이 영상을 먼저 필히 알고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장비에 대해서 보통 그냥 다른 영상에 보면 막 인버터 이렇게 가서면 됩니다만 영상이 있지, 갑자기 파워뱅크가 13.2였어 인산철 파워뱅크가. 근데 인버터 꽂고 다른 장비 쓰니까 전압이 훅 떨어져요. 그거 난 100A짜리이기 때문에 500W 정도면 한 2시간은 사용하겠지 했는데 1시간 정도 사용하고 나면 사용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현상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파워뱅크하고 인버터 2000W 하고 이렇게 열풍기를 갖다 대놨습니다. 이거는 실제 용량이 160 정도입니다. 인버터는 최대 2000W니까 이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중국 거는 한 1000W 정도 내외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열풍기가 최대 2000W 먹는 열풍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꼽을 때는 이제 인버터 아까 이게 작동 안 했습니다. 이렇게 작동 안 했는데 이 식으로 꼽을 때는 13.2가 돼요. 근데 인버터 딱 켜는 순간에 보면 이제 여기서 별 변화가 없죠. 대기 전력만 먹으니까 대기 전력은 인버터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한 30W 많이 되는 게 그 정도 대기 전력이 먹는데 이럴 때는 이상이 없는데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제가 최고 약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열풍기 같은 거 쓰면 이렇게 전압이 13.1 되는데 온도를 인식 올리면 일단은 많이 안 먹네요. 저거 2단호 해가지고 해볼게요. 2단호 하면 12.9, 12.8 확 내려가거든요. 근데 이 온도도 많이 안 했어요. 조금만 세게 했는데 12.7 정도가 되면 인버터 용량, 파워뱅크 용량을 다 땡겨 쓴단 말이거든요. 순간적으로 160인데 이 정도 전력을 순간적으로 다 땡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기계 끄게 되면 13 정도가 복원이 되죠. 이해가 안 되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요, 이 기계 작동하는 시간에 순간적으로 150A 정도 전기 다 땡겨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동하는 동안에 150 정도 되는 암페어가 요 파워뱅크에서 요까지 다 안에 요 짧은 구간 안에 150A가 머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압 강한 현상이 발생해 가지고 사용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저전압 알람이 뜨는 거예요. 인버터는 한 11A나 11V나 10 안 그러면 10.4 10.5 정도 되면 저전압이 떠요. 아까 12.7까지 내려갔죠. 이 상태에서 한 12.7에서 계속 머물고 있을 거예요. 12.7이나 한 8 6. 이 상태 유지하다가 어느 정도 서면 요 전압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이게 전압 강화 현상이 해가지고 요 사용하기 위해서 전기를 순간적으로 당기는 선하고 기계까지의 전기가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압 연결하자마자 전압이 확 떨어집니다. 이건 당연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하기 위해서 2000W 정도 소비하기 위한 1시간 정도 사용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파워뱅크가 300A 이상이 돼야지만 1시간 이상 저전압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디 또 이야기 안 할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160짜리 가지고 커피포트 있죠. 그거 가지고 커피포트가 물 순간적으로 끓이물 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100A 정도 가지고 커피포트 220짜리 사용하려면 사용한 지 얼마 안 돼서 저전압 떠요. 왜냐면 그 100A가 순간적으로 이 구간 안에 다 땡겨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저전압이 알려가지고
인버터가 작동을 못하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을 아시고 인버터 구성을 하셔야 돼요. 이 인버터가 전기를 많이 먹는 게 아니고요. 파워뱅크에서 인버터까지 가는 전기는 대기 전력밖에 안 먹기 때문에 많이는 안 먹어요. 근데 실제로 이 후단에 220 땡겼을 때 전기가 그때 여기서 있는 짧은 시간 동안 여기서 있는 전기가 순간적으로 대전류가 이렇게 넘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저전압이 걸립니다. 커피부터 5분 정도면 물 끓입니다. 근데 5분 정도 끓이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 5분 10분 정도 사용하지만 그 정도 사용하기 위해서는 최소 150A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아까 이게 160짜리니까 이 커피보트 1800W거든요. 12.7, 12.6 저전압 상태까지는 아니지만 그 정도에서 한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전기가 쫙 공급이 돼요. 근데 거기에서 과도하게 몇 번 빼쓰고 뭐 1시간 이상 빼쓰게 되면 1시간 안 되지 한 3, 40분밖에 못 쓸 거예요. 그 정도 되면 바로 이 알람이 떠요. 저전압. 그래서 내가 220 전기를 빼쓰려 하는 장비가 소비 전력이 얼마인지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영상 중에 한 번씩 커피포트 헤어 드라이기 같은 거는 쓰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 제품이 작지만 소비 전력이 순간적으로 1800, 2000W 땡깁니다. 이 열풍기도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2000W 땡기 쓰는 전기예요. 엄청난 전기에 땡겼습니다. 이 제품 작다고 전기 작게 먹는 게 아니거든요. 온열기구 특히 그런 거는 1시간 정도 돌리려 하더라도 파워뱅크 용량이 되게 많아야 돼요. 그 우리 전기밥솥 제가 키친아트 400W짜리 이야기했죠. 한번 리뷰했죠. 그 제품을 사용하려면 100A 정도는 돼야 돼요. 파워뱅크가. 그래야지 인버터 어떤 거 써도 상관없습니다. 인버터는 400W이기 때문에 2배 한 1kg 정도 되는 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1000K 그런 거 쓰시는데 파워뱅크는 최소 제가 생각할 때는 한 80A 전기 내가 빼쓰는 거에 2배 그러면 한 60A 정도 70A 정도 파워뱅크 가지고 전기를 빼써야 돼. 그래야지 전압 강화 현상이 그러자마자 생기고 거기서 꾸준하게 유지가 됩니다. 근데 인버터 있으니까 400W밖에 안 먹으니까 나는 한 50A짜리 가지고 사용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면 사용은 잠시는 돼요. 지속적으로 조금만 지나면 저전압 알람이 울립니다. 제가 비슷한 말을 몇 번 반복해서 설명하는데 이해가 되시는가요? 이 전기가 외부에서 파워뱅크가 전기를 공급받는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이 160A 전기가 와트 계산하면 한 2000K 정도가 전기가 있는 제품이에요. 2000K 정도 있는 제품인데 이 전기를 한정된 양 가지고 뺏어다 보니까 이 기계 안에 전기가 머물고 있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800W짜리 사용하고 싶다. 그럼 한 60A 되죠. 70A 되죠. 그럼 160 정도 되는 파워뱅크가 사용하셔야 되고요. 나는 뭐 인버터 해봐야 뭐 간단한 게 한 20W, 30W, 100W짜리 쓴다. 그러면 100A짜리 써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뭐 영상에 짧게 테스트 할 때는 100A짜리 가지고 출력이 좋기 때문에 뭐 이런 장비도 짧게 한 5분 정도 테스트하는 것은 충분히 됩니다. 그렇지만 인버터 같은 거 정확하게 하고 어떤 정도 용량을 알기 위해서는 1시간 이상을 써봐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파워뱅크가 최소 2배 용량이 돼요. 내가 소비하는 양에. 그래야지 대기 전력이 전압 강화 현상 나는 대기 전력이 순간적으로 땡겨 쓰고 거기서부터 전압 강화 생기고 난 다음에 거기서부터 일정하게 빠져줍니다. 전기가. 이번 영상은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에요. 기초적인 내용인데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쉬운데 인버터 쓰실 때 자기가 사용하는 장비가 소비 전력이 얼마인지 먼저 확인을 하시고요. 제가 추천한 그 용량의 2배 정도는 되는 파워뱅크. 인버터도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전기가 중요합니다. 보통 인버터 피크 와트수 표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거의 절반 정도. 근데 피크가 중국산 특히 5000K다. 그러면 한 2500 정도 꾸준하게 지속을 써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고 파워뱅크나 인버터나 2배 정도 되는 양 제품 가지고 인버터 써가지고 실제 220 제품의 전기를 뺏으시면 됩니다. 그래야지 최소한 1시간 이상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힘들죠? 그러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죠. 그것도 인버터 쓰시려면 그렇게 쓰셔야 돼요. 카라반이나 캠핑카 같은 거 구성하실 때 내가 220 쓰는 소비 전력이 1시간에 최대 얼마 쓰겠다 계산을 해보시고요. 거기에 맞는 거 몇 시간을 한다. 그 몇 시간을 계산하잖아요. 거기에다가 1시간 더 용량을 계산해가지고 파워뱅크를 사용할 수 있는지 보시면 돼요. 내가 인버터를 써가지고 한 500W짜리 2시간 정도는 PD 써야 돼. 2시간 정도는 PD 써야 된다 생각하시면 600W 할게요. 계산하기 쉽게 600W짜리 2시간 정도 써야 된다. 그럼 1200W죠. 그러면 1200W면 파워뱅크 100A잖아요.
그럼 최소 200A, 150A짜리 파워뱅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 삼정이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쉽게 말하면 인버터는 성악기예요. 성악기. 그래서 인버터를 사용할 때 보면 용량을 좀 많이 뺏게 되면 열이 많이 날 거예요. 그래서 안에 팬도 돌아가고 환풍 장치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2V 225 바뀌다 보면 효율 변화한 게 있어요. 저는 최대치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품마다 틀립니다. 어떤 제품 표시 보면 93% 됩니다. 87% 됩니다. 85% 됩니다. 한 제품들이 있지만 저는 대충 한 25% 30% 정도가 전기가 공중에 뜬다고 봐요. 그래서 파워뱅크 용량 선택하실 때 인버터 쓸 때 나는 2시간을 600W 써야 돼. 2시간 동안은 그 정도를 받쳐줘야 된다면 파워뱅크가 600W는 50A니까 50A 3배, 150A짜리 파워뱅크 있으면 됩니다. 그렇지만 효율 변화한 게 있기 때문에 대충 50W에 2시간이니까 30A 정도 더 여유 있는 제품. 그래서 180A 정도 되는 파워뱅크 가지고 인버터 연결해가지고 쓰시면 안정적입니다. 아시겠죠? 내가 설레한 시간보다 1시간 더 많은 용량의 파워뱅크 용량으로 땡겨 쓰셔야 되고요. 거기에서 내가 설레한 시간에 한 1.3을 곱해 주시면 됩니다. 힘들죠? 그렇게 써야지 이상적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정답은 아닙니다. 제가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그렇지만 캠핑 갔을 때 전기가 부족할 때 왜 부족한지 아셔야 되기 때문에 가장 기초적인 거 이번 영상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다음에 인버터가 올라올 때는 실제 리뷰 해볼 거예요. 이 인버터 성능이 어떻고 효율 변화가 어떤지 알기 위해서는 제가 파워뱅크하고 인버터 중간에 들어가는 와트미터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220을 체크할 수 있는 와트미터도 구비해야 돼요. 그래서 약간 좀 시간 걸리고 또 순수 정연파하고 했는데 순수 정연파가 맞는지 아닌지 또 확인은 할 수 있는 장비가 있어야 되고요. 또 이게 소비 전력이 50Hz, 60Hz 그것도 확인할 수 있는 장비가 있어야 돼요. 어차피 두 개가 같은 장비 가지고 하지만 그래서 약간 시간이 걸리고 구비가 되면 앞으로 인버터도 어떤지 계속 테스트 해가면서 순수하게 제가 생각해가지고 괜찮다 안 괜찮다 설명을 드릴게요. 단 내구성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테스트 해보겠지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최대한으로 맥시멈으로 돌려봤다가 저전하고 돌려봐야 되는데 장시간을 사용해봐야지 내구성을 알 수가 있잖아요. 1시간은 잘 적동해. 영상 촬영 끝나고 나서 딱 내놨는데 고장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인버터도 파워뱅크처럼 제가 테스트한 시간이 좀 많이 요구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충분히 만족한 데이터 가지고 영상 촬영은 못할 것 같아요. 그만큼 인버터 같은 거 테스트 하려면 장시간을 써봐야 되겠다. 이 부분 이해하시고 앞으로 한번 인버터도 제가 테스트 해볼 예정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버터 설명하기 전에 가장 기본 지식을 한번 전달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